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1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세상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어제 오늘 발생한 주요 사안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스가 지금 대선 토론 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망가졌죠. 그래서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절망감을 느낀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딥스테이트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여태까지 그들의 관성적인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 분란을 일으켜서, 특히 부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시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그때 벌였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라크 침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때만 해도 미국의 힘이 짱짱할 때예요. 클린턴 다음에 부시였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닷컴, 네, 소위 인터넷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바람이 불었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크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경제가 위축되면서 좀 불만이 나오고 부시가 재선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9.11도 발생하고, 9.11은 여러분 의혹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모로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부분이 없죠. 예, 우리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하죠. 뭐라고 할까? 기성까지는 있는데 전결이 없죠. 우리 천안함 사건도 또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 예민한 사안들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전쟁을 통해서 부시는 다시 재선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 딥스테이트에 익숙하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가장 편안한 수입니다. 수. 그래서 어쨌거나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면, 즉 다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리스가 부족하지만 무조건 어차피 꼭 누각시니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전통적인 대선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대회에서 한번 휘저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바로 어제 드렸었죠. 이거죠. 3차 세계대전까지 러시아에 이제 도전을 한 것인데 하루 만에 꼬리를 일단 내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꼬리를 바로 내렸어요. 이거 뭐와 비슷하냐면은 해리스가 토론 끝나자마자 트럼프한테 2번이나 연락해서 대선 토론 다시 하자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서 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리 판단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해리스가 지금 사실은 2번 요청을 한 끝에 아무리 여론이, 언론들이 마사지를 하더라도 옹색한 입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하다. 내가 지금은 성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딥스테이트도 단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지금 보이거든요. 오늘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떤 시도를 했는지, 어제 말씀드린 이 3차 대결이라는 카드를 이끌어서 뭔가 더 긴장을 촉발시키고 여기저기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여파로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절망적인 마지막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푸틴이 그 수를 모두 알고 있다. 빨주노스 파남보, 그 전 모든 스펙트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이 말만 하면 따라오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 중요한 구성 요소.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직접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응? 그래, 영향을 받는, 사리 판단이 좀 어설픈, 네, 어리숙한 나라들을 거기 끼워 넣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한 게 폴란드예요. 왜? 폴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육군 강국이에요. 예. 자, 거기서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을 말을 수습했다. 말을 번복했다. 미국이. 즉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딥스테이트이 놀라서 급한 마음에 뭔가를 질렀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많은 미국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바이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자, 이걸로 딥스테이트 과연 단속이 될 수 있을지, 또 다른 시도가 추가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큰 기세는 끊겠다고 봅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게 나토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다 대응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소개를 드렸지만 공식적인 푸틴의 반응 이외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보여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지금 이제 정보 라인은 사실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쇼이구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가자. 김정은이 반겨 맞으면서 그들의 핵 재처리 시설을 보여줬잖아요. 생산량 늘릴 수 있다. 언제든지 원하면. 러시아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들은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힌트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딥스테이트, 지금 바이든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셋이 그 성급한 판단에 대해서 다시 그 말을 주워 담게 됐다. 더 모양새가 안 좋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가 그걸 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 우리 대통령실도 보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한 지금 시점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디는 3차 대전, 오늘은 깨갱인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큰 불은 잡았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워싱턴 DC에 오늘 영국 총리가 방문을 해서 스타머가 바이든과 회의 후에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연기했다. 이틀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해리스가 토론하는 날 제공하겠다. 결론적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까지도. 네, 확전이죠. 그 다음 러시아의 반응이 있었고 오늘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거 스타머가 갔다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영국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겠다는 상당한 금액에 몇 조 원 될 것 같습니다. 발표도 했잖아요. 여기 프랑스 끼지 않았거든요. 영국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영국은 미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EU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예. 영국은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여기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번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갔느냐? 마크롱이 안 갔어요. 이 결정은 바이든과 스타머가 내렸어요.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타격 무기를 제공하겠다.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발표를 할 때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미국의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이 직접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토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나토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무기를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독일이 빠졌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 조율 작업에서. 그리고 이 결정도 영국과 미국이 내렸잖아요. 프랑스는 빠졌어요. 프랑스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영국과 미국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와 독일은 난 아니야.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루 만에 이게 확 뒤바뀐 거죠.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몇 시간 만에 바뀐 거예요. 입장이 거의 호떡집의 불난거랑 비슷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는 경고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잘 뽑았죠. 이 TOI에서. 회동 전에는 영국의 고위 관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스타머가 장거리 타격 무기 제공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바이든에게 압박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리 잘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AFP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이 결정이 급박하게 내려졌고, 미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지. 꼬붕이죠, 꼬붕. 미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딥스테이시. 그런데 실제 행동을 할 때 보면은 유럽의 국가가 영국이 요구를 하고 미국이 수용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참 나쁩니다, 그죠?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한국이 미국 영향권 속에 오래 있고,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 그것이 어떤 뭐 박정희 계열의 정권이든 민주당 계열의 정권이든 간에 우리는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우리가 싫다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예. 왜 우리를 공격했던 예전에 뭐 청나라나 몽골이 한국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 식민지 지배를 했을 때도 조선인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위에 있는 지배자들은 구워 삼고 힘으로 압박하면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민초들은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한반도 상황이 이외에 한반도 상황이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저는 고립됐다고 봐요. 이번 과정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독일과 프랑스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딥스테이트의 영향력에서. 네. 자, 그러면서 핑계를 이제 변명을 했죠. 이렇게 미국 측 장거리 미사일 제공은 제한적 성과만 도출할 것. 이거 사실이죠. 지금 영국의 병력 수가 저는 예전에 한 1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한 8만 명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징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군사 병력에 지금 보충이 되게 안 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뭐 해군 같은 경우는 배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선원을 다 못 채우니까. 유럽도 그래요. 그들이 우리 같으면 이게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걸 몇 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거 뭐 해가지고 내륙에 있는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러시아의 성질만 긁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8만도 안 되는 병력으로 지금 영국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프랑스도 10만밖에 안 돼요. 탱크도 100대, 200대 인도밖에 안 되죠. 이게 지상군의 핵심인 전장이에요. 독일은 이미 발 뺐어요. 전쟁 못 이겨요. 누구를 꼬들겨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2의 우크라이나를 골라야 돼요, 지금. 근데 급하게. 근데 카드가 이미 다 까발려져 있거든요. 그래, 나토 가입, EU 가입, 그러면 우리는 안전도 보장되고 경제도 보장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신규 나토 국가들이 거의 터키랑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혜택보다는 폐해가 더 많은데 잘못하면 우리 같이 죽겠다. 그게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이든과 스타머가 젤렌스키 요청을 거절했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어깨에 힘 팍 주니까 젤렌스키는 바로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바이든과 스타머, 그 당시에 존슨 총리죠. 밀어붙여서 젤렌스키를 전쟁을 밀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발을 뺄 때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든과 스타머가 젤렌스키 요청을 거절했다? 젤렌스키 요청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쿠르스크 진공도 마찬가지죠. 이건 미국의 전쟁이니까요. 영국도 거기 같이 발을 담그고 있죠. 예. 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각을 세울 때 타이완의 결정 과정도 항상 이런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지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만, 윤석열이 그런 불을 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미국이 과거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고, 북을 치면서, 또는 남한 정부가 미국을 활용해서 북을 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그들이 쓰는 이 언변, 영어로 말하는 레토릭이 어떤 식으로 구사될 수 있는지, 우리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셔야 돼요. 전 국민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역할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면 잘 모른다, 멍청하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역할을 달리 해요. 이런 제 채널까지 오셔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예. 모든 국민이 다 알아서 바뀌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임계치의 숫자만 맞추면 돼요. 이런 비슷한 언변이 한국에서 나올까?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언변이 탁 맞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위기죠. 일단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아직 2달이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 이런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은 더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아, 딥스테이트를 충동질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다. 예. 그러면 더 반사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의 대화 방식,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 결정을 할 데 있어서 남한테 핑계를 대는 거,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 실제적으로 다 조정하면서 이런 거 패턴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폴란드를 갔다. 자, 말씀드렸죠.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유럽의 강국들인데 전쟁을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전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5mm 포탄조차 제대로 생산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영국에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추가로 생산해서 갔다 오지만 그것도 몇 년이 걸려요. 수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예산을 배정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가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력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면은 그들이 해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즉 아프리카 같은 나라,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들의 문제가 생기면 때려잡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대테러전용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병력이 단지 작다는 것만으로 어떤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전면전이 발생하면 1년, 2년 장기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푸틴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상대방 알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전력을 집중해서는 이미 점령 여러 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낙인이 찍히니까. 그 정도 선에서 휴전을 하려고 협상용으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의 무기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결국 소모됐잖아요, 지금. 자, 누군가가 그런 전쟁을 수행한다 하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제가 봤을 때 몇 개월도 못 버팁니다. 지금 그들의 155mm 포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링컨이 이 폴란드를 간 것은 엄청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이 신규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은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걱정보다는. 그런데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각성 중이에요. 예, 핀란드랑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얘들이 나를 장기판에 말로 쓰려고 하는구나. 왜? 여러분 그런 보도 보셨죠? 한국에서 무기 수입 많이 해가서 폴란드가, 여기 내부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폴란드가 또 러시아나 벨라루스 이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적대적 국가로. 우크라이나하고 또 접하고 있고. 여기가 유럽 최고의 육군국이에요, 현재서서. 미국이 얼마나 탐내겠습니까, 이것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영국, 프랑스, 독일 합친 것보다 셀 거예요, 폴란드가 지금. 이를 얼마나 끌어들이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남은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짧은 시간에 각성이 발생한 거예요. 한 반년, 1년 만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이게 세상이 엄청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폴란드는 내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군사를 키우고 반드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키운 거거든요. 이 지역에 강국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폴란드가. 근데 미국이 그걸 덜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항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결국 영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무리 힘도 없는 영국만. 자, 저는 블링컨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크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이제 폴란드의 반응까지 포함해서 아까 이제 바이든하고 영국의 스타이머 총리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폴란드의 반응이 컸다, 그 결정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유엔 총회에서 몇 개 국가들이 모여서 어떤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틀을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와 영국의 그것은 이제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프랑스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미사일을 제공한다 이러면서 불씨를 키우고 확전을 시킨 다음에 실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폴란드를 용병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폴란드를 방문한 게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노를 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예, 이거는 나토 전반에 특히 신규 가입한 많은 국가들한테 각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폴란드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나토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폴란드는 터키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나토는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각자 소생해야 돼요. 자, 그 준비로는 폴란드가 맞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이런 제안을 더 강력히 거부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희의 쫄이 되려고 우리 군사력을 키운 게 아니다. 그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됐고, 그게 바이든한테 연결됐고 스타마우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서 유럽 전체에서 군사력이 나토 진영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지금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노를 했다는 거. 즉 이것은 여기를 말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 무섭죠. 자, 한미일 군사 동맹. 지금 미국이 어제 해리스도 이야기했죠. 우리 미군들 하나도 죽이지 않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소모시키고 있어. 이런 발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그런 발언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걸 자기 치적으로 생각했어요. 자, 한미일 군사동맹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한다 하는데 미국이 발 담그겠습니까? 그 중에서 현지에서 폴란드처럼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한반도는 전혀 다른 색깔이긴 합니다만은요. 자, 그런 것들이 딥스테이시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폴란드 외무장관의 발언이 애매하게 나오죠. 폴란드 현재 이제 대공 방어 무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엇,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S-300 정도 S-300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그 미사일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동이 났단 말이에요. 몇 달 만에. 그래서 패트리엇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패트리엇도 지금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해요. 이게 서방권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동원시켜서 대리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 명분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만들고 내부적으로 정치 압력을 넣으면서.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후보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후보가 되겠죠. 군사력이 제일 강하니까. 자,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계속 지원한다, 이런 거가 말해주는 게 뒤에 있는 뒷이야기가 그런 게 될 수 있겠지요. 그자, 이거는 공식적인 미팅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지만 나토의 직접 관여는 우려가 된다. 여기서 보세요. 단어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폴란드는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뭐 발을 많이 담그게 된다. 또는 지금 뭐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거리 타격 무기를 제공한다. 푸틴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면에 있는 폴란드는 당연히 낚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무기를 제공한다. 거기다가 뭐 나중에 폴란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토란 말을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나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나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 외무부 장관이 나토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나토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터놓은 물꼬예요. 이게 이렇게 시작되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돼 있고 폴란드는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줄게.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폴란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폴란드가 노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강하게. 그렇지만 블링컨을 만나는 세계 최고 패권국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 말을 했어요. 이 정도는 강하게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이 나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강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어요. 폴란드 언론인. 이렇게 이제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폴란드는 EU가 있으니까 EU에 EU 의회가 있어요. 그게 각 나라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EU 국회의원이에요. 이름이 브라운이네요.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지위면은 폴란드를 EU 의회에서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한 언급 보세요. 블링컨 고 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전에 양키 고 홈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블링컨 꺼져예요. 미국의 전쟁에 우리 돈 태우고 우리 군인을 죽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게 두다 대통령 그리고 폴란드 외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스타머하고 오늘 바이든이 만나서 뭐 바이든은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말로 안보실장이 바로 옆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요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무기 제공 결정을 연기한다는 게 폴란드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폴란드가 두 번 다시 미국을 믿겠습니까? 향후에 뭐 하자 그러면 아니죠. 독자 노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붕괴된 거예요. 급한 마음에 내질렀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뢰는 또 하나 금이 갔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뭐 밑에 있는 발칸반도의 국가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각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